고등수학상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입니다. 최고차항의 차수가 방정식의 이름을 결정을 하고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일 때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일 때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인수정리를 많이 씁니다. 그런 다음에 조리제법을 쓰고요.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인수정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인수정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f, x 자리에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x-a를 인수를 갖는다라는 게 바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매겨서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빨리 찾아줍니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를 가지고 조리제법을 해줍니다.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x-1을 인수로 가지면서 이것으로 조리제법을 구해봤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를 구해보면 2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으므로 근해 공식으로서 해를 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근 하나와 두 허근을 갖게 되는 3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흐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볼 텐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일 때 이때 x의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3을 갖습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하면 2가 될 텐데 이게 x의 계수와 부호가 반대고요. 두 근을 곱한 마이너스 3인데 이것은 상수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을 더한 것과 두 근을 곱한 것을 2차 방정식만 보고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방금과 같은 상황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을 때만 가능한 거고 1이 아닌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나온다면 a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x의 계수와 부호가 반대인 것이 바로 두 근의 합인 거고요. 상수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두 근의 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차수만 하나 넓히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 되고요.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게 됩니다. 이때 세근의 합과 두 근의 곱들의 합과 세근의 곱을 구한 것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인데요.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 과정을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은 바로 마이너스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 순서는 똑같이 오시면 됩니다.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를 학습을 해주시고요. 제가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일 때 한 근이 2 플러스 i일 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실수일 때 2 플러스 i가 한 근이라면 편례복수수인 2 마이너스 i도 다른 한 근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이 하나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은 두 개씩 근을 곱한 거의 합이기 때문에 5 플러스 4k가 됩니다.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은 바로 2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차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x에 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좌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한다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분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에서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게 되지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일 때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허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허근이 바로 오메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또한 x에 대입을 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구했었던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므로 다른 한 허근도 오메가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 두 근의 곱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 세제곱은 1에서 각각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라는 성질에서 오메가를 각각 나눠주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오메가 분의 1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방정식 풀이를 통한 허근의 성질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제가 위에서 방정식으로 한번 유도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에 대한 성질들을 밑에 제가 빈칸을 비워뒀으니까 유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멈춰놓고 유도가 끝난 뒤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x자리에 오메가 대입이 가능하므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 방정식을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키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해주게 된다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하나 갖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바로 오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자리에 대입을 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성질이 하나 나오게 되고 오메가가 한 허근이기 때문에 혈례근인 오메가 바 역시 근이 됩니다.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 나오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것도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질이 어떤 게 있었냐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방금 설명했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므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성질을 연결한다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고요. 그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에 나와 있는 6개의 성질 혹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준다면 10개의 성질을 우리가 상황별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유도 과정을 통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